기침을 하면 일반적으로 감기 같은 호흡기 질환을 떠올리기 쉬운데요. 뜻밖에도 호흡기가 아닌 다른 것이 원인인 경우도 있다고 합니다. 이제 원장님께서 자세히 설명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자, 오늘 기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 건데요. 이 기침이 요새 정말로 눈치 보는 분들이 많아요. 주변에 기침 한 번 하고 여러 번 하고 이러면 주변 시선이 가게 돼 있어요. 혹시 코로나 이렇게 걱정들을 하는데요. 그래서 예전보다 감기 환자는 분명히 줄었어요. 마스크를 많이 쓰면서 이제 독감 걱정도 많이 덜게 되고 감기 환자도 분명히 줄고 호흡기 질환자도 많이 줄었습니다. 다만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만 늘어나고 있을 뿐이죠. 그런데 오히려 기침에 대해 걱정을 해서 이거 기침 때문에 힘들고 주변 눈치 보여 이렇게 오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지속적으로 기침을 하는 분들에 대해서 한번 알려드릴 게 있어서 이 자리에 준비했어요. 저희가 간단하게 말하자면 진료실에서 짧은 하루 이틀간의 기침이 아니라 3주 이상의 기침을 만성 기침이라고 이야기해 드리는데요. 3주 이하의 기침은 급성 기침이라고 말하고요. 이 3주 이상의 기침이 있을 때는 뭔가 검사를 하고 진료를 보고 뭐 찾아야 돼요 이런 이야기를 해드려요. 왜냐면 3주가 넘어가면 혹시나 단순한 감기 혹은 단순한 기관지염 말고 다른 질병이 있어서 저희가 놓치지 말아야 하는 다른 질환이 있어서 기침이 지속되는 건 아닌가 이 이유를 찾아야 하기 때문인데요. 대표적으로 이 만성 기침의 호흡기 질환으로는요. 후비를 지는 증후군, 그러니까 뭔가 부비동염이나 코로부터 뒤로 뭔가 넘어가서 지속적인 자극이 돼서 기침이 나는 것, 또 천식, 이 기관지가 자꾸 수축이 일어나는 만성질환인 천식, 또 세 번째로는 감기 후 기침, 단순하게 감기에 의해서 기침이 생겼는데 그게 간질간질하게 오래 가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단순 감기 후 기침, 또 만성 기관지염, 그리고 만성적인 기관지 확장증 등이 이런 만성 기침의 원인이 될 수 있고요. 또 엉뚱하게도 많은 분들이 이 만성 기침이 있는데 실제로 그 원인을 봤더니 위식도 역류와 같은 소화기 질환에 의한 만성 기침을 겪을 수도 있어요. 특히나 밤에 누웠을 때 기침을 자주 해요. 목이 좀 따끔한 것 같아요. 이런 분들에게 있어서 이 역류성 식도염이 만성 기침의 또 하나의 주요 원인이라고 알려져 있어요. 또 그 외에도 무서운 병들로는 결핵, 폐암 이런 병들까지 이 만성 기침 안에 숨어 있기도 하고요. 반대로 별다른 질병이 전혀 없이 약 때문에 생기는 기침이나 혹은 시민성, 뭔가 기질적인 원인 없이 심리적 영향에 의해서 기침이 생기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렇게 만성 기침으로 환자가 병원에 오게 되면요. 그 원인이 한 가지가 아니라 두 가지 혹은 동시에 여러 가지 원인이 있는 경우가 있는데요. 일단 증상의 기간, 그리고 동반된 다른 증상들, 또 과거력상 약물 복용력이나 기관지 확장증이나 과거의 결핵병력이나 천식병력 등을 확인해서 그 가능한 질환에 대해서 순차적으로 검사를 하고 그리고 이 만성 기침에 대한 순차적인 치료를 동시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만성 기침에 대한 증상을 같이 조절하고 동시에 원인을 찾게 되는 거죠. 그럼 기관지랑 연관이 있을 줄 알았는데 소화기관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네요. 그럼 위식도 역류 질환의 다른 증상이 무엇이 있는지 참 궁금한데요. 알려주시죠. 일반적으로 이 만성 기침의 원인으로 폐하고 심장만 거꾸로 생각하기가 쉬운데요. 실질적으로 말씀드렸던 위식도 역류 질환도 이 만성 기침의 주요한 원인이 됩니다. 오늘 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 대해서 조금 더 자세히 좀 알아볼 건데요. 이 위식도 역류 질환은 흔히 역류성 식도염이라고 불리우는데요. 정의 그대로 위에 있는 내용물이 식도로 역류해서 그 불편한 증상을 유발하거나 이로 인한 합병증을 유발하는 질환입니다. 주로 그 증상으로는요, 가슴 쓰림, 그리고 신물이 넘어오는 증상이 역류성 식도염의 특징적이라고 하는데요. 흔히는 명치부터 가슴이 타는 듯한 느낌이라고 이야기도 하고요. 또 구토나 삼킴, 흉통 같은 다른 증상 없을 때는 이 신물 올라오는 증상만으로도 이 역류성 식도염을 진단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렇게 오시는 분들은 바로 약물 치료를 하게 되죠.
이 가슴 쓰림은 이 역류성 식도염에서 약 75% 환자한테서 발생하는 가장 흔한 증상인데요. 대부분이 공복이 아니라 식사 후에 불편감이 생기게 되어 있어요. 그 외에도 오늘의 주제인 바로 만성기침, 그리고 만성기침뿐만 아니라 목에 간질간질한 이물감, 그리고 신목소리 같은 호흡기 증상도 이 식도염의 주증상으로 나타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데요. 이 경우에 이 만성기침이나 호흡기 증상에 더불어서 자주 명치가 쓰린다던가 누울 때 가슴앓이를 좀 한다던가 하는 경우에 식도염을 치료하면 이거와 동시에 목의 이물감이나 기침이 좋아지는 신기한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실제 의료 현장에서도요, 목의 이물감이나 신목소리 때문에 이비인후과에 가시면 가장 흔하게 들을 수 있는 진단명이 바로 역류성 후두염이고요. 이유가 불명확한 만성 기침이 있을 때 내과에 가면 역시나 식도염에 사용하는 약을 경험적으로 처방하고 있습니다. 그 원인은요, 식사 후에 산이 역류해서 누워서 자는 동안에 산이 역류하면서 후두나 목까지 산이 도달해서 점막을 자극하고요. 이러한 자극이 목의 이물감이나 기침을 유발하는 걸로 생각하고 있고요. 자꾸 먹고 눕는다면 그 증상은 점점점 악화된다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특히 밤에 야식 먹고 누웠더니 쓴물 올라오고 기침나요. 혹은 밤에 뭔가 먹고 바로 누워 자는 습관이 있는데 아침 되면 자꾸 기침이 나요. 목이 간질거려요. 이렇게 표현하기도 합니다. 네, 잘 들었고요. 그럼 이제 위식도 역류 질환의 치료와 예방법, 생활 습관 등이 있겠죠? 일단 정리해서 알려주십시오. 자, 이 위식도 역류 질환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의 포인트는 바로 약물 치료예요. 어떤 분들은 약간 기침을 계속하고 가슴이 좀 쓰린다, 이 정도로 별것 아닌 증상으로 해서 병원에 오는 것을 의아해하거나 꺼려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저는 지속적인 증상이 있는 분들은 병원에 오시는 것을 주저하지 말라고 합니다. 의사 입장에서 바라보면요, 이 역류성 식도염의 증상을 조절하는 가장 효과적인 치료는 바로 약물 치료거든요. 여러분이 식도염 증상이 지속적 그리고 반복적으로 있을 때 빠른 증상 완화와 그리고 위식도 경계부에 찢어져 있는 상처를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가까운 의료기관에 방문해서 빠르게 진료를 보고 위산 분비를 줄이는 약물 치료 받는 것을 권장해 드립니다. 이 약물 치료의 기간은 처음에는 주로 4주에서 8주의 치료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면 90% 이상의 환자에서 가슴 쓰림 등의 증상에 소실되는 아주 효과적인 치료법이고요. 동시에 쓰림과 함께 기침과 이물감이 있는 분들도 절반 정도는 증상 완화의 효과를 보이게 됩니다. 이러한 위산 분비 억제제 외에도 보조적으로 위장운동 촉진제나 점막을 보호하는 치료제를 같이 약물치료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자, 그렇다면 약물치료 말고 생활습관 관리로 이 역류성 식도염을 개선할 수 있는가에 대한 건데요. 이 역류성 식도염에 도움이 되는 생활습관 관리, 생활습관 개선 역지도 환자의 초기 증상의 조절에 도움을 줍니다. 하지만 이 생활습관 개선의 주된 목적은요, 약물치료 후에 증상이 없는 상태에서 이 쓰림이나 기침 같은 증상의 재발을 막는 데 있습니다. 또한 식도염 병이 없는 분들한테서도요, 식도염 자체가 발생하지 않게 하는 건강을 지키는 예방적 목적도 있어요. 그래서 그리고 만성 기침이 식도염 때문에 생기는 분들, 그리고 그 식도염으로 고생하고 싶지 않은 분들에게는 꼭 좋은 생활습관 관리가 필요합니다. 자, 식도염을 막기 위해서 위산 분비를 줄이고 그리고 식도로 인한 역류를 줄이는 생활습관에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알아볼게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생활습관인데요. 저녁 혹은 밤에 무언가 야식을 먹고 3시간 내는 절대로 눕지 마세요. 이 음식물과 위산이 채 내려가기도 전에 그때 누우면 이 산이 쉽게 역류하게 되고요. 가슴 답답한, 쓰린 증상, 아침에 일어났을 때 목의 이물감, 기침 같은 것을 느끼게 될 거예요. 자, 두 번째, 식사를 할 때는 위안의 압력이 높아지지 않도록 빠르게 그리고 과식하지 마세요. 즉, 천천히 소식하는 것이 가장 이 역류성 식도염 방지하는 데 좋은 습관입니다. 자, 세 번째, 만약 여러분이 식도염 증상을 자주 느끼는 분이라면 이 식도 괄약근에 조여주는 힘을 약하게 만드는 건강의 적인
흡연. 이 흡연은 절대로 안 되고요. 네 번째, 먹는 음식의 종류 역시도 이 식도염 예방에 중요합니다. 육류나 고지방 식이 그리고 탄산음료 역시나 이 식도염을 악화시키는 주범인데요. 특히 기름지게 먹고 탄산음료를 먹고 꺽꺽하면은 당연히 식후 식도염 증상이 유발되기가 쉽고요. 이런 분들은 음식 관리만으로도 상당수 증상이 확 좋아짐을 느낄 수 있을 거예요. 자, 그 다음으로 직장인의 필수템인 커피 역시도 좀 줄이는 게 좋아요. 이 카페인이 위산의 분비를 자극하게 되고요. 식도 괄약근을 약하게 해서 식도염 증상을 악화시킬 수가 있습니다. 회식에 먹는 음주 역시도 식도염 악화에 인자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의 관심사, 비만도 식도염과 연관되어 있다는 연구도 많이 있는데요. 특히나 복부 비만의 증가와 이 역류 증상의 빈도가 용량 의존성 상관관계, 즉 복부, 배가 많이 나올수록 식도염 증상이 악화된다는 그런 증거들이 있어요. 배가 나온 분들은요, 이제부터 운동 시작, 그리고 다이어트의 시작 역시 여러분의 식도염을 예방하는 데 중요합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